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며 오늘도 아침 식사 후에 약 한 움큼 입에 털어 넣으셨습니까? 약은 먹는데 또 다른 곳이 아파오고 점점 먹는 약은 늘어만 갑니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싶어서 먹는 그 약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설마 약인데 그럴 리가 싶으시죠?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늘 먹고 있는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약과 함께 씨름하며 건강을 지켜온 약사 할머니 윤슬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알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두시고 건강정보 수시로 받아가세요. 오늘 약이 독이 되는 순간을 막고 내 몸을 살리는 약, 똑똑하게 먹는 꿀팁 5가지, 그 30년 비법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딱 꿀팁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약국에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다제 약물 복용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수면제 심지어 영양제까지 합치면 하루에 10대 넘게 드시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은 무려 10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은 많을수록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간이나 콩팥 기능이 젊을 때 같지 않아서 약 성분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약을 먹어도 몸속에 더 오래 남아있고 부작용도 더 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는 한 할아버지께서 약을 타러 오셨는데 글쎄 약봉투를 한 보따리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받은 약이 뒤죽박죽 섞여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씩 드시고 계셨답니다. 제가 그거 정리해 드리느라 한나절이 꼬박 걸렸어요. 혹시 여러분의 약 서랍도 지금 약 무덤이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인 3가지 함정을 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약 점검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지럼증과 그로 인해 자주 넘어지는 것입니다. 약사님, 요즘 통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자꾸 넘어질 뻔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노화로 인해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드시는 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중 일부, 신경안정제, 수면제, 일부 전립선약 등은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몸의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약들을 여러 개 같이 드시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휘청거린다면 나이 탓하기 전에 내가 먹는 약부터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한순간에 넘어져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8배 김철님은요, 평소 혈압약이랑 밤에 잠 안 온다고 수면 유도제를 같이 드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자꾸 어지럽고 결국 방에서 넘어지셔서 손목을 다치셨죠. 알고 보니 두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생긴 어지럼증 때문이었습니다. 약 하나만 조절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죠. 약 때문에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변비와 소화불량입니다. 약사님, 요즘 통 입맛도 없고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 19은 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변비약 달고 사십니까? 그 원인이 바로 매일 드시는 다른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때문에 드시는 진통소염제, 철분제, 일부 칼슘 보충제, 몇몇 우울증 약이나 파킨슨병 약 등은 장운동을 느리게 만들어 변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줘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죠.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원인 모를 변비나 소화불량이 계속된다면 약사나 의사에게 꼭 드시는 약을 보여주고 상담하세요. 더 이상 화장실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75세 이영희님은 무릎 관절염 약을 몇 년째 드시면서 만성변비로 엄청 고생하셨어요. 좋다는 유산균, 식이섬유 다 드셔도 소용이 없었죠. 제가 드시는 약 목록을 쭉 살펴보니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약이 2가지나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한 가지 약을 바꾸고 제가 알려드린 장 마사지를 꾸준히 하셨더니 글쎄 한 달 만에 변비가 싹 사라졌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어르신들 변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장이 막히면 온몸에 독소가 퍼져요. 마지막 3번째 함정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바로 기억력 저하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입니다. 할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하고 자녀분들이 걱정하며 모시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해보면 치매가 아니라 약물 부작용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만약 당신도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약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치매로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일부 수면제, 콧물 알레르기약, 일부 신경통약, 근육이완제 등은 뇌 기능을 떨어뜨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판단력 흐림, 심하면 선망 같은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무조건 치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내가 먹는 약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80살 최만수 할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자꾸 딴소리를 하시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가족들 이름도 헷갈려 하셔서 자녀분들이 치매 검사를 받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가 최근에 가려움증 때문에 새로 처방받아 드시기 시작한 오래된 알레르기 약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꿨더니 글쎄 일주일 만에 예전에 총명하시던 할아버지로 돌아오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약 하나 잘못 먹어서 치매 환자 취급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무서운 다제 약물 부작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 실천 안 하시면 평생 약 부작용에 시달리며 약값만 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모든 약의 목록, 즉 약물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병원에 가거나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때 이 리스트만 보여드리면 의사나 약사가 약물 중복이나 위험한 상호작용을 미리 막아줄 수 있거든요. 약물 리스트는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 목록 하나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 이름, 하루 몇 번 먹는지, 한 번에 몇 알 먹는지, 왜 먹는지,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았는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등을 자세히 적어두시는 겁니다. 영양제나 한약도 마찬가지고요. 병원 가실 때, 약국 가실 때 꼭 이 리스트를 챙겨가세요. 이거 안 챙겨 다니시면 의사도 약사도 당신 몸속에서 약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 처방 전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 받으시면 처방 전 꼭 받으시죠. 그거 그냥 약국에 내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처방 전에는 내가 먹는 약의 정확한 이름과 성분, 용량, 복용법이 다 적혀 있습니다. 약물 리스트 만들 때도 아주 중요하고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방 전 대충 보고 버리시는 분들, 그러다 큰일 납니다. 내가 먹는 약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건강을 지키겠습니까?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 병원에서 받은 약과 저 병원에서 받은 약 성분이 중복되거나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처방전을 잘 모아두셨다가 의사, 약사에게 보여주시면 그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약 보관 아무렇게나 하면 독됩니다. 약도 음식처럼 보관을 잘해야 효과도 제대로 보고 변질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약 보관 잘못하면 효과는커녕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약에도 분명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약 아깝다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약 아깝다고 드시는 거 그거 미련한 겁니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넷째, 복용시간은 생명시간입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법대로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자기 전에 먹는 약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되지 뭐 하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신다고요? 그럼 약 달력에 표시하거나 요일별 약통을 사용하거나 자녀분들께 부탁해서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달라고 하세요. 약 복용 시간은 의사, 약사와의 약속이자 내 몸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건강도 당신을 외면할 겁니다. 또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한두 가지쯤은 다들 챙겨 드시죠. 홍삼, 오메가3, 글루코사민, 비타민 종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이 내가 먹는 약과 만나면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좋자고 먹은 영양제 때문에 응급실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홍삼이나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비타민 E 같은 것을 함께 드시면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안 먹거나 심하면 뇌출혈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멋모르고 같이 드셨다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70살 정 할머니는 혈전 예방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자식들이 좋다고 사다 준 홍삼 진액이랑 오메가3를 몇 달 동안 같이 드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잇몸에서 피가 안 먹고 다리에 시퍼런 멍이 자꾸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 응고 수치가 너무 낮아져 있었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약입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지금 먹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 골다공증 약 드시는 분들이 칼슘 영양제나 마그네슘 영양제를 약 먹는 시간과 너무 가깝게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몽주스는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중 일부의 혈중 농도를 너무 높여서 부작용 위험을 키울 수 있고요. 세인트 존스워트라는 허브 성분은 정말 많은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좋다고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지 내가 먹는 약과 괜찮은 건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안 하고 드시는 건 눈 감고 차도 건너는 것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 개수 줄이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체중 관리하듯이 약도 다이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약 중에 어쩌면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불필요한 약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약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약 부작용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기 쉽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 보면 약 종류가 자꾸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다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슷한 효과의 약이 중복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이 추가되거나 오히려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약들이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단골 의사와 단골 약국을 정하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 한 분과 내가 먹는 모든 약을 관리해주는 단골 약사 한 분을 정해놓고 꾸준히 상담받는 것이죠. 이걸 바로 약물 통합 관리 또는 브라운 백 리뷰라고 합니다. 내가 먹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약 봉투째로 한 봉지에 담아가서 의사, 약사와 함께 점검받는 겁니다.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안 하시면 평생 필요 없는 약까지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는 이렇게 여쭤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먹는 약 중에 꼭 필요한 것만 먹고 싶습니다. 혹시 줄일 수 있는 약은 없을까요? 이 약 대신 더 안전한 약은 없을까요? 이 약의 부작용은 뭔가요? 하고요. 용기 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77의 박할머니는 무려 15가지 약을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당뇨, 혈압, 관절염, 소화불량, 불면증 약 종류도 다양했죠. 그런데도 늘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속도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단골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죠.
할머니가 용기를 내셔서 의사 선생님과 한참 상담하시고 약사님 도움도 받으셔서 꼭 필요한 약 위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약 종류가 7가지로 확 줄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속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기운이 펄펄 나신다고 합니다. 요즘엔 아침마다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낙이라고 하시더군요. 약줄이니 살 것 같아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하시는데 이게 바로 약 다이어트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제 약물의 위험성과 관리법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 다 기억하기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딱 5가지 핵심 꿀팁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안 그러면 오늘 배운 거 다 소용없습니다. 꿀팁 하나. 내 몸 주치의 내 약 지킴이를 만드세요. 나의 건강 상태와 모든 약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는 단골 의사 한 분, 그리고 내가 먹는 약에 대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단골 약사 한 분을 꼭 만드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아군입니다. 이 두 분 없이는 약 똑똑하게 먹기 절대 불가능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가시던 한 어르신이 동네 단골 의사 선생님 정하고 나서부터는 불필요한 검사도 줄고 약도 훨씬 적게 드시게 됐다고 좋아하셨어요. 꿀팁 2. 내 약물 리스트는 생명줄. 항상 몸에 지니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먹는 모든 약, 영양제, 한약까지 꼼꼼하게 적은 약물 리스트를 만들어서 항상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 다니세요. 병원 갈 때, 약국 갈 때,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도 이 리스트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물 리스트 없는 어르신, 그거 안전벨트 없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행지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한 할아버지가 지갑 속 약물 리스트 덕분에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고 위기를 넘기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꿀팁 3. 새로운 증상. 약부터 의심.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평소 없던 새로운 증상, 예를 들어 갑자기 어지럽거나 속이 쓰리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피부에 뭐가 나거나 머리가 멍해진다면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내가 먹는 약 때문은 아닌지 꼭 한번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의사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설마 약 때문이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이 당신 몸을 망칩니다. 꿀팁 넷. 내 약은 나만. 남의 약은 절대 에노. 약 나눠 먹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증상이 비슷해도 절대 다른 사람 약을 얻어먹거나 내 약을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앓고 있는 병도 다르고 먹고 있는 다른 약과의 관계도 다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약 얻어먹는 거, 그거 동약 얻어먹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꿀팁 5. 궁금하면 참지 말고 질문. 용기 내어 물어보세요. 내가 먹는 약에 대해, 내 건강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참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의사, 약사에게 용기 내어 물어보십시오. 질문하는 것은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버리세요. 당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떠셨습니까? 조금은 약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은 잘 쓰면 더없이 좋은 치료제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더 이상 약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먹는 약의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불필요한 약은 줄이고 꼭 필요한 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하십시오. 그래서 약 부작용 걱정 없이 매일매일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약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지혜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약 복용 생활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나는 이렇게 약 관리에서 효과봤다 하는 경험담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읽고 힘닿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약 때문에 고생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준비한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더욱 알찬 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할머니 윤슬기였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약 똑똑하게 드시고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